자, 메타 실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를 가장 먼저 갖고 온 이유가 일단 뭐 메타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요걸 해야죠. 제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메타 실적 발표 후 15% 크게 폭등했고요.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고 처음엔 한 9.5%까지 폭등했다가 확 빠졌다가 지금 한 7% 정도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애프터에서. 애플은 실적 발표하고 좀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원인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revenue하고 EPS 정리를 했고 보시면 되고요. 연두색은 뭐죠? 예상치,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경우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타, 아마존, 애플 모두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고 요 밑에는 제가 가이던스를 넣었어요. 가이던스 보이시죠? 네. 가이던스 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 34.5에서 37빌리언을 하겠다고 가이던스 내놨는데 월스트리트는 33.8빌리언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한 거죠. 기분 좋고 아마존도 138에서 143빌리언 정도 하겠다. 다음 분기 때. 근데 예상치는 142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와는 하지만은 메타보다는 덜 와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33.8빌리언이 얘네들 그 범위의 최하단 쪽보다도 높아요. 그쵸? 하겠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메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의 상단에 가까이 있어요. 여기 142빌리언.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메타보다는 조금 덜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빌리언 하겠다는 건 없었고 다음 분기 때는 조금 약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지난 분기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왔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이렇게 보시니까 되게 좋으시죠? 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새롭게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되게 편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타가 15.03% 크게 폭등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메타. 왜냐면은 구글하고 너무 대비되는 그냥 애프터마켓 리액션, 그쵸? 반응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좀 적어 볼게요. 얘네들 가장 이제 큰 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주당 50센트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이 배당을 언제 주냐? 3월 26일 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메타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쵸? 주식수가 얼마큼 있는지는 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뭐 그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전체적으로 그 배당금으로 나가는 금액 규모가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4.5에서 5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에서 5빌리언 정도. 이 정도 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w share buyback을 발표했어요. 얼마어치요? 50빌리언어치를 발표했습니다. 50빌리언.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죠? 저는 친절하게 다 설명드립니다. 배당은 어디서 나오죠? 배당은요, free cash flow에서 나와요. free cash flow가 뭐죠? 한국말로 이익, 잉여금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거 다 저 비용 떨구고 다 떨구고 남은 돈이에요. 돈. 남은 돈에서 뭐 배당도 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니까 쿼털로 보면은 대략 한 11빌리언 정도 돼요. 11빌리언. 그리고 2열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은 대략이에요. 43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쵸? 그 분기 배당을 50센트를 하겠다는 거는 분기에 11빌리언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그 중에 거의 한 40% 정도 그쵸? 40% 정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메타는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주들을 우대하겠다. 그죠? 한국 기업들하고 완전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대부분 이제 탈출하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오는 이유가 주주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곳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에서는 주주들을 뭐로 보죠? 예, 똥으로 봅니다. 똥. 완전 똥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똥이 되기보다는 나는 미국 시장 가서 왕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그걸 대표적으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가 대접받는 그런 미국의 금융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되고 재밌죠? 재밌으시면은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채널 구독도 한번 해보시고 얘네들 이제 메타버스가 있는 리얼리티 랩이라고 있어요. 리얼리티 랩. 리얼리티 랩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레베뉴 매출이 1빌리언을 넘었대요. 1빌리언. 1빌리언 넘었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쵸? 1빌리언. 근데 문제는 뭐죠? 로스죠, 로스가 아직도 4.6빌리언어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는 그냥 돈 잃는다는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요런 약간 모든 게 다 퍼펙트했어요. 실은 메타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어. 이거 이상으로 뭐 바랄 수도 없어. 너무 좋았어. 뭐 자사주 매입, 뭐 그 다음에 배당 주겠다고 하지.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높지. 그다가 얘네들 보면은 operating margin, 영업 이익이죠. 요게 퍼센티지가 41%예요. 41%. 엄청납니다. 예상치는 39.5%였어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expense 돈을 쓰겠다는 규모예요. 이걸 보라 이제 캐펙스죠, 캐펙스. 요게 올해 2024년도에 94에서 99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3년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와 하면서 환호한 거예요. 야 하면서. 왜? 돈을 덜 투자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벌어서 더 투자하면은 그쵸? 주주들한테 별론데 덜 투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돈을 벌더라도 뭐예요? 비용 관리 통제를 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뭐 DAU 뭐 중요하게 DAU 그 다음에 MAU 뭐죠? Daily Active User하고
monthly active user예요. 요거 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보다는 이걸 좀 봐요. DAP를 봐요. 구체적으로 FDAP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패밀리 가족, 데일리, 그 다음에 active people. 이건 뭐냐면은 메타에 연계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냥 왓츠앱도 있고, 릴즈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에 유저 수들 사용량이 8% 늘어서 8%.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 광고 관련돼서 그 두 가지 매트릭스가 있어요. 하나는 임프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임프레션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그 고객들한테 많이 노출시키는,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는 그 퍼센테이지가 21% 늘었어요. 21%.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 노출이 그만큼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광고 단가가, 이거 광고 단가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많이 버니까. 이게 2% 늘었대요. 2%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메타는, 자, 메타의 98%의 매출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옵니까? 광고에서 옵니다. 광고. 그래서 광고가 많아지면은, 그쵸? 메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메타는 그 AI의 역할을, 그 가능성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우린 AI 회사다, AI다 말만 그렇지 실제로 AI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성과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지금 메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와 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15%까지 더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5.23%. 왜? 제가 그랬잖아요. 메타는 딱 그 이번 실적 내용을 보고 쫙 훑어보니까 와 이거 완벽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야 메타 실적 완벽하다. 제가 메타 주주는 아니에요. 전 아마존 주주인데 메타를 못 샀어요. 옛날에 얼마 되면 살려고 했었는데 못 샀어. 가까이 왔었는데 못 사고 튀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 주주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완벽한 실적은 칭찬해줘야 돼. 이거 메타는 정말 박수 쳐줘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메타 주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자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주주로서 메타 비주주로서 메타 주주분들한테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는. 제가 기분 되게 좋아. 제가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타 주주분들은 정말 너무 부러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 주식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버시고 기분 좋으시면은 저도 좋아요. 같이 투자자라면은 같이 이렇게 자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의문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메타 관련돼서 이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는 메타가 왜 갑자기 배당을 주는지 그게 약간 좀 궁금증이 좀 생기고요. 저는 배당 안 주고 계속 재투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실. 그쵸. 그 리얼리티 랩스라고 메타버스 쪽에 투자하는 이쪽에서 지금 손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손실이 언제 조금 둔화가 될 것인지 그거가 좀 두 가지 키포인트가 보이고요. 그거 빼고는 뭐 아무것도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타 실적에서.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그
북미 시장 ANA 마켓에서 유저 수가 200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북미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장이 그쵸? 거의 끝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 200만 명의 신규 유저가 생겼다라는 거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거.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메타 어니컬에서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 그 동영상 플랫폼 있잖아요, 릴즈라고. 이게 드디어 매출에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쵸? 하고 그리고 앞으로 DAU, MAU 발표 안함. 실적 발표할 때 이제 DAU 넘버하고 MAU 넘버를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앞전에 제가 언급했던 임프레션, 광고에 대한 임프레션하고 광고의 평균 단가, 이거에 대해서 전년 대비 변동을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뭐죠? 갑자기 FDAP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관련돼서 뭐 인터넷 보니까 각시 뭐 이런 것 많더라고. 무슨 뭐 그래서 한 줄 평 해서 뭐 얘기하는데 한 줄 평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이번 메타의 실적을 보면서 알파벳 구글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더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알파벳 관련된 그 실적 리뷰 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 하나 얘기한 적 있었죠? 네, 거기서 CFO가 어니콜에서 얘기했던 거 좀 돌려서 얘기한 그 부분이 이 메타 실적과 딱 생각해 보면 뭔가 일관된 매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들이 구글 알파벳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메타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알파벳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알파벳 실적 리뷰할 때 제가 중간에 리뷰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내가 근데 딱 걸리는 게 어닝콜에서 CFO가 돌려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돌려서 얘기한 뉘앙스가 검색 쪽 시장이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딱 걸리더라.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메타 딱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그게 연결고리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메타 실적은 알파벳한테는 좀 큰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가 이렇게 크게 폭등하면 알파벳도 같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글 한번 쳐볼까요? 네, 상승이 거의 없어요. 애프터마켓에서 0.43%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메타가 이렇게 오르면 같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하고 메타는 광고가 핵심이에요. 그럼 한쪽이 잘 되면 같이 가고, 알파벳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메타도 함께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2.5% 정도 빠졌어요. 알파벳 빠지니까. 근데 이제 메타 실적이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났으면 알파벳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 알파벳 CFO가 돌려서 얘기한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출 EPS는 좀 뒤늦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쪽을 다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가 매출과 EPS 관련된 걸 메타, 아마존, 애플 세 개 등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마존은 처음에 확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거의 한 9.56%인가 114불까지 올라가면서 한때 애프터마켓에서 알파벳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알파벳의 시가총액 3위였을 거예요. 이때 아마존이. 그리고 이제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한 7.11%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아마존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마존 이제 주주고요. 아마존 주주고 지금 애프터마켓의 가격이 170.61이에요. 그래서 170.61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저는 1000% 수익을 다시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00% 수익은 뭐예요? 11배예요. 11배. 그래서 아직은 정규장이 아니니까 애프터마켓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다시 케이크 커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커팅 한 지가 지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 저는 1000% 됐다가 500%까지 반토막 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직접 경험했고, 제가 이 경험하는 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쵸 보신 거죠, 그 과정을. 근데 저는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이 날이 지금 다시 왔고 이 날까지 오는데 저는 즐겁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축은 나중에 하고 제일 우리가 궁금해한 게 AWS의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그만큼 나왔어요. 13%. 13% 죄송합니다. 13%. 그래서 이 13%는 막 엄청나게 멋진 성장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난 분기에 12.5%에서 13% 정도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엄청난 큰 성장률은 아니지만은 안도의 한숨? 그쵸.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보니까 24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AWS가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12%, 그러니까 지지난 분기 12%, 지난 분기 12.5%, 그리고 AWS 이번 분기 13%. 뭐예요? 성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여기서 이 AWS 관련된 어닝콜에서 이제 앤디 제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앤디 제시가 뭐죠? CEO죠, CEO. 어닝콜 하면 CEO가 나와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EO가 안 나오고 CFO가 다 하죠. 왜 CEO는 안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 어닝콜에서 나와봤자 잘 모르거든. 챙겨야 하는데 잘 안 챙겨.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밑에 사람은 그냥 다 시켜. 글로벌 컴퍼니 되기가 힘든 거야. 글로벌 컴퍼니는 CEO가 직접 나와서 다 답변합니다. 여하튼 어닝콜에서 앤디 제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AWS 관련돼서는 우리는 올해 2024년도 내내 이 성장의 가속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we expect AWS to accelerate the 영어로 뭐라 했더라? We expect AWS acceleration to continue.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영어가 후져 갖고 그냥 양해 구합니다. 그게 어닝콜에서 성장의 가속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뭐예요?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잖아요. AWS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고 있는 살짝 성장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을 CEO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CEO 얘기는 뭐예요? CEO의 말은 되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CEO가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뭐예요?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WS에 대한 걱정을 버려도 된다는 거야. 근데 버려야 할지 뭐 아닐지는 몰라요. 앤디 제시가 우리한테 뻥카드 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AWS 주주로서 뭘 해야 돼요? 희망회로 돌려야죠. 뭐 희망회로 돌리다가 회로 고장 나면은 뭐 나락으로 가는 거지만 뭐 어떻게?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걔만큼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걔만큼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걔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acceleration이라고 보면 acceleration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가속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리테일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실적에서 리테일 쪽하고 광고 쪽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리테일 쪽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 시장 거의 맨날 뭐 역성장하고 마이너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105.5 빌리언이 나왔어요. 매출이. 근데 시장에서는 103 빌리언 예상해서 103 빌리언. 뭐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이거. 북미 시장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거가 뭘 시사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뭐 온라인에 이제 거의 다 사람들 사고 있다 했는데 이미 사고 있는 사람 외에도 신규로 유입이 끊임없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NDS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2023년도 Q4 4분기는 역사적으로 아마존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분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제 얘네들 영업이익 OM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나왔어요. 7.8%. 그러면은 1년 전에는 얼마였냐? One year ago 이런 거 있죠. One year ago는 이게 2%였어요. 2%. 마이너스가 아니고 2%였어요. 2%.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거의 4배가 된 거야. 1년 전 대비. 엄청난 거죠. 근데 대신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어땠다? 플랫했다. 플랫. 큰 성장은 없었다. 7.8%.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 거야. Q4는 어떻게 돼요? 이게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Q3. 그러니까 전분기죠. 전분기는 어떻게 되죠? 7, 8, 9, 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비슷하고 1년 전 대비해서는 1년 전에는 2%였기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7, 8, 9월 달에 뭐 해요? 프라임데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임데이하고 별의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프라임데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슷한 거야. Q3하고 Q4가 비슷한 거야. 그러면은 나쁜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전 뭐 아마존 주주라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제가 스토리 만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스토리 들어보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자, 매출이 어떤 회사든 매출이 1년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높게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Q4잖아요. 그쵸? Q4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배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팀 케이크, 공개 팀 케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내가 왜 이걸 좋게 보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뭐야 하면서 아이고 제시카님께서 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트 뿅뿅 해드릴게요. 메타요? 저 메타 없습니다. 메타 못 샀잖아요. 왜 아픈데 긁으세요 제시카님. 메타 막 떨어질 때 전 60불 때 오면 사겠다고 했는데 88불에서 끝나고 튀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보세요. 매출이 1년 중에 가장 높게 나온 시기가 Q4예요. 근데 Q3가 Q4랑 비슷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Q3 매출이 Q4에 맞먹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똑같이 해서 Q2도 비슷하게 나오고 Q1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희망회로 돌려봤습니다. 회로 잘 돌리죠, 저도. 저요. 제가 희망회로 안 돌려드려서 그렇지 아마존만큼은 희망회로 많이 돌립니다. 하여튼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마존 주주로서 나오는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고요. 크게 믿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광고 제가 그래서 이 리테일 북미 시장 리테일 쪽이 되게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광고 애드는 얼마 했을까요? 이번에 얘네들이 14.65빌리언어치 했어요. 거의 15빌리언어치 했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26% 나왔어요. 26%.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그 1년 전인가 그러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아마존이 이번 분기부터 광고 매출을 실적에서 우리가 발표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그때 무슨 얘기 했었죠? 이거 보세요. 아마존이 광고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광고 부분을 실적에 발표할 때 이거를 함께 발표한다는 얘기는 광고 시장이 넥스트 캐시카우로 보고 있다라고 나는 느껴진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1,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 말이 100% 적중했어요. 얘네들은 광고를 넥스트 캐시카우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실적 발표할 때 이제 광고 쪽도 우리가 발표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6% 엄청난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노스 아메리카 그 리테일 쪽이죠. 이거 나오고 광고 부문 나오고 또 뭐 나온지 아세요? 딱 세 가지예요. 전 AWS에 크게 신경 안 썼어요. AWS는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뭐 할 말 없으니까 AWS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오 AWS 얘기하는 거고 저는 AWS는 뭐 그냥 대충 나오겠지 생각했고 이번에 새롭게 실적 발표에 추가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스틴님 어떻게 모르세요? 우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주, 스페이스. 그래서 얘네들이 스페이스 관련돼 갖고 그 무슨 프로토 플라이트 미션이 있어요. 하는 게. 근데 그게 성공률 100% 자랑합니다. 100%. 그러니까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우주 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DJC가 이런 얘기예요. NDJC가
어느 정도의 효율이 뭐죠? 영어로? efficiency죠? efficiency. 어느 정도의 효율을 이루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함에 있어 더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존은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갖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효율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이 딱 정해져서 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비용 절감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 아마존이 과거 2, 3년 동안 투자만 계속했어요. 버는 대로 투자만 하고. 그래서 앤디 제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앞으로 우리는 자신 있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그 아마존 실적 내용을 보면은 뭐 이커머스, 그 다음에 그 마켓플레이스,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프라임 서브, 그쵸? 프라임 멤버 가입하는 거, 모든 게 다 가속을 보였어요. 가속을 보이니까 실은 애프터마켓에서 원래 이렇게 아마존 잘 안 움직여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그것도 4, 5%가 아니고 7%나 지금 움직인다는 거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존이 이 Magnificent Seven, 그 얘네들 중에 아직 역사적 최고치를 못 찍은 유일한 종목입니다. 아마존의 역사적 최고치는요, 188불 정도가 돼야 역사적 최고치를 찍습니다. 188불 이상 돼야 돼요. 그게 언제 찍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2021년 가을쯤에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고서는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2년 반.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내일 정규장에서 잡스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쵸?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170불이면은 저는 만족해요. 왜? 저는 다시 원래 이뤘던 아마존 1000% 수익을 다시 그 영광을 되찾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만족합니다. 뭐 이쯤에서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요. 자, 좋았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자, 애플은 애프터마켓에서 앞서 우리가 봤던 메타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아마존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지금 애프터마켓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92%. 자, 애플 얘기 좀 해볼까요? 가장 큰 핵심은 차이나, 그쵸? 중국이 마이너스 13%. 오히려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근데 이제 팀 쿡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13%는 마이너스 13%인데 이게 이유가
FX. FX가 뭐죠? 외환이죠. Foreign Exchange예요. 강한 US 달러 때문에 실은 그거를 배제하면은 마이너스 미드 싱글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5, 6% 정도가 정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이나에서는 지금 20.8빌리언 정도 매출이 나왔다 합니다. 빌리언. 그러니까 잘 안 됐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팀쿡이 그래도 중국에서 탑4에 든대요. 탑6 셀링 스마트폰 중에 4위래. 4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실적에서는 뭔가 내세울 게 별로 없었던 거야. 이런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좀 빠졌어요. 여기 90 거의 200불까지 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미리 선 반영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의 마이너스 13% 이게 미리 주가가 그걸 미리 선 반영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대신 이제 지금 그 액티브 유저 모든 기기 그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액티브 유저 수가 지금 2.2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2.2 빌리언. 2.2 빌리언 유저예요. 얼마예요 이게? 2억 2천만 명인가요? 하여튼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 밀리언 넘어가면은 그 코리안 원으로 이렇게 바꿀 때 헷갈려. 누가 조금 좀 알려주세요. 이게 2억 2천 2천만 명? 맞겠죠? 2억 2천만 명? Anyway. 그래서 얘네들 이제 아이폰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아이폰이 있고, 그 다음에 맥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others. 이거는 뭐 애플 워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팟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앱스토어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6% 나와서 6%. 금액은 안 적을게요. 금액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맥은 1%. 아이패드는 25% 마이너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아이패드가 신형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제 곧 신형들이 나옵니다. 곧 신형들이 나와요. 아유, 슈퍼챗 팔라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others 쪽이 마이너스 11%. 서비스가 플러스 11%.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마진이 큰 섹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금액을 봐야겠어요. 서비스는 얘가 23.1 빌리언이에요. 23.1 빌리언인데 애플의 매출이 얼마였다고 했죠? 볼까요? 애플의 매출이 119.5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20 빌리언 정도 돼요. 그쵸? 120 빌리언 정도 되는데 앞서 23.1 빌리언이면 몇 프로예요? 23.1 빌리언이면 20%도 안 될 거예요.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서비스 부분이 실은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쵸? 20% 이상은 나와야 돼요. 23, 4%, 25%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20% 언더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쵸?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 애플이 지금 넥스트 캐시카우로 서비스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AI 얘기합니다. AI. 팀쿡이 AI 얘기를 했는데
AI 관련돼서는 AI 관련돼서는 이제 곧 나중에 우리가 관련돼서 발표할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얘기는 이쯤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언제예요? WWDC. 이게 뭐죠? 애플이 개발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션이죠. 요게 보통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요때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애플이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얘네들 그로스 마진. 그로스 마진을 보면은 얼마 나왔느냐? 45.9% 나왔어요. 엄청난 겁니다. 45.9%. 마진이 엄청난 거예요. 시장 예상치는 45.3%를 예상했는데 그거를 훨씬 상회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얘네들 캐시 갖고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얼마냐? 그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 172.6 빌리언 됩니다. 6빌리언.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고 있어. 근데 이게 지난 분기 대비, 지난 분기는 얼마였을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162.1 빌리언이었어요. 1빌리언. 그러니까 현금이 10빌리언이 더 늘어난 거야. 더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가이던스가 위크하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특히 아이폰에서 위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 작년하고 다른 게 이 Q1, 여기 애플 주주분들도 계시잖아요. Q1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게 작년이 아마 13주가 있었고 13주, 그 다음에 올해가 14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분기가. 근데 지난 작년도 Q1하고 올해 Q1하고 실적이 비슷할 거다,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올해 한 주가 더 길지만 실적은 비슷할 거다. 그쵸?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만큼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는. 일주일 더 있지만. 그리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FX. 그쵸? 달러, 강한 달러로 인해서 한 마이너스 2%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기대치가 높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성장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과거 4분기 연속 무성장을 하다가 이번 분기 첫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그쵸? 그건 좋은 거예요. 좋고, 그 다음에 팀 쿡이 얘기했던 뭐 액티브 디바이스가 뭐 2.2 빌리언 되고 뭐 이런 건, 그리고 뭐 그로스 마진 좋게 나온 거, 그 다음에 유보금, 캐시 이것도 이만큼 있다라는 거, 이건 좋은 건데 그거 말고는 뭔가 와 하는 게 없었어요. 네. 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서비스 쪽 부분도 성장률이 20% 안 넘고, 그 다음에 차이나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그런 걸로 봤을 때 크게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월스트리트의 러브콜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글의 그 메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실적 리뷰를 다 했고요. 네,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좀 받을게요.